안녕하세요, 김산책입니다. 오늘은 엔젤 아가들의 12주차 근황을 함께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수로 따지면 84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꽤 많이 자랐다 싶은 아이들은 정말 큰 엔젤을 미니어처럼 만든 것 마냥 제법 티가 많이 납니다. 여전히 저를 보면 이렇게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의 지휘를 조금만 더 잘 따라준다면 정말 멋진 모습이 나올 것 같지 않나요? 오늘은 근황을 보여드리면서 잠깐 청소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격리통 안이 정말 더러운데요. 청소를 마친 후에 이렇게 경쟁에 치여 성장이 매우 더딘 아가들 몇 마리를 따로 건져내어 격리통 안으로 옮겨주려고 합니다. 청소를 할 겸 지나치게 많은 먹이가 급여되어 물 비린내가 나기 시작한 수조를 환수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기껏 새물을 넣어줬는데 물이 금방 오염되면 좀 그러니까 환수하기 이전에 밥을 주기로 했습니다. 아직 한 끼도 못 먹은 아이들이 배가 많이 고팠나봐요. 그 증거로 밥에 대한 반응이 상당합니다.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숟가락으로 퍼줄 수가 없어 늘 그렇듯 부착형 사료인 노보탭을 붙이기로 했습니다. 아참, 여러분들, 어항을 운영하면서 손을 넣어야 하는 경우에는 꼭 손을 씻고 넣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손을 넣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래야 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니라 손에 세균이 많기 때문에 그 세균이 수조 내로 퍼져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물생활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손을 넣어야 하는 상황이 오는데요. 그때마다 손을 한번 씻고 수조 안에 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영상에 나온 수조 안에 손을 넣는 장면은 넣기 전에 늘 손을 한번 씻고 넣습니다. 여튼 노보탭을 그대로 붙이면 많은 아이들이 먹기에는 조금 힘들 수가 있어 이렇게 반으로 나누어서 유리에 붙일게요. 아이러니한 게 이 아이들의 부모는 이 사료에 전혀 입을 대지 않는데 아기들은 어릴 적부터 급여를 해서 그런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반응이 정말 끝내줍니다. 예전에는 이 사료보다 작았던 아이들이 어느덧 사료의 크기를 훨씬 웃돌 만큼의 체형을 가졌습니다. 비록 먹이를 원활하게 급여하지 못해 성장이 많이 더뎌지긴 했지만 개중 몇몇 개체들이 이렇게 타고난 성장 속도를 보여주며 많이 큰 모습을 보면 대견스럽기까지 합니다. 사료 하나에 동네 잔치가 열렸습니다. 수십 마리의 엔젤이가 이 사료를 먹으려 달려들고 있습니다. 마치 엔젤피쉬 열매가 열린 듯한 그런 장면이네요. 수백 마리의 엔젤이가 다 한 곳에 모이지는 않습니다. 공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잔해를 먹으려 바닥에 있는 아이들도 꽤나 많습니다. 밑에 있는 아이들이 먹이를 잘 찾아 먹었으면 좋겠네요. 자, 지속시간이 긴 사료를 붙여놨으니 마음 편히 격리통 청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청소를 하냐고요? 이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죠? 이미 청소를 해야 할 시기가 한참 지나 이렇게 격리통 벽 부분에 이끼가 한가득입니다. 큰 해가 되진 않지만 아이들을 보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늘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럼 이 격리통을 덜어서 청소를 하긴 하는데 이 모습을 다 담기에는 저 혼자 청소를 하고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격리통을 씻는 모습은 패스하겠습니다. 어디서 한번 본 장면이죠? 예전에 아이들이 보다 더 어렸을 때 대략 400여 마리가 되던 시점에서 격리통 청소를 할 겸 바가지에 옮겨서 군용 비슷하게 했던 모습을 관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게는 무척 소중한 순간이었기에 한 번씩 생각날 때마다 꺼내서 보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한 번 더 이런 모습을 보고 싶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좀 그렇고 나중에 수조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질 때 여러분과 다시 한번 이런 멋진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마리수가 많지 않아 그리고 제가 겁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뭉쳐다니는 듯한 느낌이 없나 싶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뭉쳐다니기도 했습니다. 이 수초는 미크로소리움 네로리프라는 친구인데요. 이 격리통에서 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 수초입니다. 처음에는 검은 스팟이 마구 생겨서 이게 상해서 버려야 하나 싶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이렇게 새순이 막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이 수초는 독특하게도 잎에서 새잎이 돋아납니다. 많은 잎을 보기 위해 일부러 상처를 내기도 한답니다. 여튼 그렇게 청소를 깔끔히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정말 많이 깔끔해졌죠?
완벽하게 이끼를 제거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관찰함에 있어 크게 방해받지 않을 만큼은 청소가 된 것 같습니다. 경리통 청소를 해줬으니 이제는 수조를 청소해 주려고 합니다. 저번 영상에서 사용했던 스크래퍼를 이용해 수조 벽면을 청소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벽을 편하게 닦아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것이 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주는 것으로 착각을 하여 청소를 하는 것 주변으로 많이 몰려버렸습니다. 행여나 스크래퍼질을 할 때 아이들이 다칠까 걱정이 되어 잠시 뺐습니다. 이대로 아이들이 자는 밤에 할까 했지만 한쪽에 몰려있으면 당연히 또 한쪽은 아이들이 없을 테니 그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정답이죠? 몇 마리가 없기 때문에 마음 편히 하지만 조금은 천천히 청소를 했습니다. 청소는 제가 아이들 때문에 집중을 좀 한다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촬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라는 촬영은 제대로 하지 않고 겉도는 네로리프를 모아 활착을 잠깐 했습니다. 이 활착 유목은 엔젤 수조에 넣을 겁니다. 저 산란상을 치우고 말이죠. 아이들에게 브라인 슈림프가 아닌 다른 조금 더 크고 강력한 영양 간식이 없을까 싶어 냉장고로 막 뒤볐는데 냉동장구 벌레가 나와서 이것을 한번 줘보기로 했습니다. 줄여서 냉짱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모기 유충이며 길이가 대략 1cm를 웃돕니다. 길이가 조금 길다 보니 아이들이 못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쪽가위를 이용하여 잘게 잘라주었습니다. 처음 주는 먹이다 보니까 걱정이 앞섰는데 웬걸?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 먹어서 놀랐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처음 먹는 거기도 하고 몸이 작기 때문에 한 입에 먹는 것은 조금 힘들어 보이네요. 이렇게 주다가 느낀 것이 일단 반응은 좋은데 잘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분진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도 이렇게 급여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살짝 고민되는 순간입니다. 정말 분진이 많네요. 다음에는 조금 덜 자르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조금 더 자란 후에 급여를 하던가 해야겠습니다. 도중에 꽤나 웃긴 모습을 목격했는데요. 새우 한 마리가 냉장을 주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씨가 이 모습을 보고는 서서히 접근을 하다 이내 새우가 붙들고 있던 냉장을 뺏었습니다. 안씨도 냉장을 좋아하나봐요. 이와 비슷한 모습이 경리통 근처에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경리통 안에 먹이를 뿌리면 이렇게 옆에 한 기수 마린 엔젤들이 막 달라붙어서 어떻게든 먹어보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참 정말 안쓰럽기만 하네요. 이전 영상에서 베타 받침대가 만들어졌다 말씀드렸는데요. 영상 제작 당시에 수조까지 도착을 하여 이래저래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조의 택배를 해체하고 레이아웃에 사용될 바닥재, 돌, 그리고 유목을 구매하였습니다. 받침대에 얹은 모습이 대략 이러합니다. 껍질 부분에 따로 조명을 쏴줘야 더 예쁜 연출이 가능할 것 같네요. 그렇게 꾸미는 작업을 끝내고 전경 수초도 심었습니다. 이번 수조에는 미니 헤어글라스라는 잔디 비슷한 수초를 전경으로 깔아줬습니다. 이것을 모내기 작업이라고 하는데 마치 농부들이 모를 심는 모습과 닮았다 하여 모내기 작업이라고들 합니다. 이렇게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며 완료를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베타 어항 만드는 것과 관련된 영상을 만들 때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어항의 첫 입주자는 바로 형 엔젤입니다. 수초항에서 조금씩 성장하며 주변에 있는 열대어들을 너무 공격해서 어쩔 수 없이 먼저 이사를 시켰습니다. 뭐 어쩌다 보니까 베타와 합사를 할 것 같은데 합사가 잘 될지 살짝 걱정이 되긴 하네요. 지금은 물을 잡는 기간이라 이렇게 커다란 스펀지 여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을 잡는다는 것은 수조 내에 열대어가 살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는 작업이며 생물이 없는 상태에서 여과기를 며칠에서 몇 주 정도를 돌려 박테리아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기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가 가장 인내심이 많이 필요로 하는 때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텅 빈 수조를 보면 생물을 넣고 싶어 안달나기 때문입니다. 어찌됐건 조만간 이 스펀지 여과기를 제거하면 넓은 공간이 생기니 엔젤과 베타가 투닥거리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길 바랍니다. 아직은 입수 초기여서 그런지 한 곳에 머무르며 어항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이 엔젤이는 큰 일을 겪으며 성장한 것이 아닌 아주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위쪽으로 뻗은 등핀이 정말 멋집니다. 앞으로도 이 멋진 핀을 계속 유지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오늘 엔젤이의 근황과 꾸며진 수조 모습도 함께 보셨습니다.
다음 영상은 아마도 베타가 입수하며 베타 어항을 만드는 과정을 다루는 영상이 되거나 간단히 근황을 다루는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산책이었습니다.